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 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편안한 밤 잘 보내셨나요? 아마 편안한 밤이 되지 못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요. 현재 비트코인의 경우는 지난 새벽 이루어진 FOMC 이후에 지속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0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코인피클 사이트를 통해서 메이저 탑10 코인들 가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가총액 1위의 비트코인의 경우는 전날 대비 5.29% 하락한 10만 800달러대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6.43% 하락한 3,650달러대, 시가총액 4위로 내려왔네요. XRP는 전날 대비 9.44% 하락, BNB가 4.1% 하락, 솔라나가 7.9%, 도지코인이 9.12% 하락하면서 전반적으로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6.59%, 이더리움 더미넌스는 12.80% 나타내고 있고, 김치 프리미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기준으로 김치 프리미엄을 보게 되면 일단 업비트와 바이낸스 기준이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 지금 플러스 2.26% 나타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이 바이낸스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가격 대비해서 업비트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 국내 비트코인의 가격이 2.26%더 비싸게 거래되고 있다. 즉 345만 6천 원 더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주요 지표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기술적 지표 기준으로는 매도 시그널이 뜨고 있고, 이동 평균선 기준으로는 중립 시그널이 뜨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매도세가 강해지긴 했는데 엄청나게 강하지는 않다. 매수세가 약해지긴 했지만 매도세에 완전히 밀려버릴 만큼 엄청나게 약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만 해주시고, 거래소 매도 비율을 보게 되면 바이낸스가 51.95%로 매도가 더 강합니다. OKX도 매도가 좀 더 강하죠. DYDX도 이제 매도가 좀 강하고, 크립토닷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웨일얼렛 고래들 알림을 보게 되면 비트겟 즉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13,511달러 13,000이 아니죠. 네, 1,351만 달러가 유출이 됐다. 통상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익명의 지갑으로 USDT가 유출이 됐다라는 뜻은 현금화 후에 자금이 빠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대로 바이낸스의 경우는 1,000만 달러가 입금이 됐습니다. 이 USDT가 익명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체가 됐다라는 것은 이 USDT를 거래소로 입금한 다음에 암호화폐를 매수할 확률이 크겠구나, 즉 긍정적인 시그널이다라고 판단을 하면 되는데, 안타깝게도 유출되는 물량 비트겟에서 또 자금이 빠져나가고 OKX에서도 또 자금이 빠져나갑니다. 크라켄, 비트겟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는 것을 보면 고래들은 다소 아쉬운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이 코인피클 사이트 이제 공식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창에 남겨 놓았습니다. 고정해 놓았는데요. 이제 여러분들도 다양한 지표들 참고해 보시면 시장 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하시는데 큰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한 번씩 들어가셔서 이것저것 기능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뉴욕 증시는 내년 금리 인하폭 축소를 시사한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올해 마지막 통화 정책 회의 결과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발언이 투자 심리에 찬물을 끼얹으면서 일제히 급락 마감하게 됩니다. 우량주 그룹 다우지수는 장 초반 9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끊고 반등에 성공하는 듯 했으나 통화 정책 회의 결과가 나온 후에 방향을 틀어 10거래일 연속 하락을 하게 되는데요. 장중 1,00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면서 1974년 이후에 최장 하락세를 기록하게 됩니다. S&P 500과 나스닥 또한 급락 마감하게 되었죠. 이에 크립토 마켓 또한 쉽지 않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이 많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리플 XRP 또한 36시간 동안 18% 하락하면서 쉽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의 경우는 기준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고 밝히게 되었습니다. 이날 기준 금리를 4.25에서 4.50%로 종전 대비 0.25%포인트 인하한 결정에 대해서는 박빙의 결정이었지만 옳은 결정이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파월 의장은 이날 FOMC 개최 뒤에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금리 인하 결정 배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고용 극대화와 물가 안정이라는 연준의 두 목표 달성을 촉진하기 위해선 최선의 결정이었다라면서 이처럼 말하게 되는데요. 이 투표권을 가진 FOMC 구성원 12명 중에 한 명을 제외한 11명 위원이 이날 0.25%포인트 인하의 찬성표를 던졌지만
보였지만 마쿠에선 3회 연속 금리 인하 필요성을 두고 치열한 토론이 벌어졌음을 시사하는 대목으로 풀이가 됩니다. 실제로 이날 공개된 향후 금리 전망 점도표에는 4명의 위원이 금리 동결 입장을 가졌던 것으로 반영이 되어 연준 내 금리 동결 목소리가 적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이 되었는데, 점도표는 이번 회의에서 투표권이 없는 연준 위원들의 의견도 함께 반영되게 됩니다. 이 파월 의장은 향후 통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우리는 금리 인하 과정에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라면서 그동안 기준 금리를 100bp 내렸고 중립 금리 수준에 현저하게 접근했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립 금리란 인플레이션을 가속화하지 않으면서도 고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실질 금리 수준을 말합니다. 연준 안팎에서는 그동안 미국의 중립 금리 수준이 과거보다 상승했다라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요. 이 파월 의장은 또한 오늘 발표한 통화 정책 방향 결정문에 금리 조정의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통해서 금리 추가 조정 속도를 늦추는 게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거나 부근에 도달했다라는 신호를 보냈다라고 강조하게 되는데요. 이 연준은 통화 정책 방향 언급 시에 당분간 금리를 동결할 것임을 시사할 때 폭과 시기라는 표현을 사용해온 경향이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더욱 얼어붙을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이와 더불어서 제롬 파월이 비트코인 관련하여서 발언을 한 것이 크립토 마켓에 크나큰 충격을 현재 안겨주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드라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보게 되면 파월 연준 비트코인 보유 못해 발언에 비트코인 휘청이고 있다, 헤드라인이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네,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라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영향 등으로 18일 비트코인이 큰 폭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현재 비트코인 한 개당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4.6% 하락한 10만 1,180달러에 거래가 됐다. 이날 파월 연준 의장은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고 법을 바꾸는 것은 의회의 역할이지만 연준은 그럴 뜻이 없다라고 밝히게 되었는데요.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연일 비트코인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라고 발언을 하며 이제 상승세에 기름을 부었다라고 언급하면서 11만 달러 선에 접근했던 비트코인 가격이 현재 10만 달러 선을 위협받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연준은 비트코인을 보유할 수 없다라고 밝힌 발언은 가상자산 시장에 일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실제 미친 것으로 보이죠. 하지만 이런 입장이 절대적 진리가 아니며 향후 미국 정치권의 변화와 정책 환경에 따라 연준의 태도 또한 바뀔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파월 의장의 입장은 지금까지의 전통적 금융정책 패러다임에 근거한 것이며 비트코인 같은 디지털 자산의 잠재적 가치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은 국가 간 결제, 가치 저장, 불확실성 해소 수단 등으로서 이미 글로벌 금융 질서 안에서 일정한 역할을 인정받고 있는데, 이를 단순히 보유 불가 대상이라고 단정 짓는 것은 시대적 흐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은 이전부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비트코인 및 이 크립토 마켓의 긍정적인 입장 여러 차례 표명했습니다. 이 트럼프는 미국이 미래 금융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비트코인 보유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는 미국의 국가 전략적 차원에서 가상 자산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겠다라는 방향성과 맞닿아 있습니다. 이는 결국 의회의 법 개정 여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백악관 및 연준 수뇌부 간의 정책 협조 여부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만약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디지털 자산 비축에 나선다라면 연준은 그 의사 결정을 단순히 방관하기 어렵습니다. 연준 독립성이라는 명분은 있어도 국가 전략적 자산 관리 측면에서 대통령과 의회가 결합된 압력은 무시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이 트럼프의 비트코인 비축 의도는 국제 무역 전쟁, 달러 패권 경쟁, 그리고 글로벌 금융 안정성 유지 차원의 포석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 비트코인 보유를 통해 새로운 금융 질서를 선도한다라면 이는 달러 기반 금융 체계가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미국의 영향력을 보존하고 확대하는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 중앙은행들이 이미 디지털 화폐 이 CBDC 연구와 실험을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라면 비트코인 같은 퍼블릭 블록체인 기반 자산 보유는 대안적 가치 확보를 위한 선제적 조치가 될 수 있겠죠. 이를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지지한다라면 연준 또한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파월 의장의 현재 발언은 단기적 입장일 뿐 장기적 전략적 시야에서 수정
걱정될 여지가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제롬 파월의 발언은 미국 내 정책 불확실성 속에서 나온 일시적인 견해일 뿐 향후 트럼프 정부가 정권을 잡고 비트코인 비축을 공식화한다라면 연준 또한 이 흐름을 수용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이 글로벌 금융 지형 속에서 이미 중요한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음을 주목하고 이러한 정치 정책적 변화를 더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안 보고 가면 섭섭하겠죠. 공포 탐욕 지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날 대비 이제 6포인트 하락한 75포인트 기록하면서 그리드 탐욕 단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0이면 공포, 100이면 낙관을 의미하게 되죠. 네, 지금 비트코인의 가격이 다시금 소폭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아쉬운 수준임에는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전날만 하더라도 11만 달러를 뛰어넘을 것 같아 보였는데 현재는 10만 900달러대에 나타내고 있죠. 하지만 이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기적인 충격에 불과합니다. 중장기적인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전망에 상승 사이클의 제롬 파월의 발언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자체가 없습니다. 절대 이번 하락 속에 매도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물량 꼭 지켜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해온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더욱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